2000년대부터 2011년까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총 5편을 달려오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딱 하나의 서사로 이어왔었잖아요. 이번에 이 6편에서 드디어 죽음을 예언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음을 예언한 사람이자 이 영화가 5편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2편에서 킴벌리가 심정지로 죽음을 속인 걸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죽음에게서 당당하게 살아남은 한 인물이 등장해요. Years ago, I had a premonition that started it all. 그러니까 이 5편의 영화의 떡밥들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이게 가장 이번 이 6편에서 기대되는 포인트인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5편까지의 떡밥들이 어떻게 회수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이번 6편에서 죽음을 예언하는 인물은 스테판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엄마는 어렸을 적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아버지와 남동생 그리고 스테판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스테파니는 또 대학을 좀 먼 곳에 다녀서 아버지와 남동생은 원래 본가에 있는 데 있고 좀 멀리 떨어져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테파니가 어느 순간부턴가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악몽. Every single night it's the same dream. Everyone dies. 스카이뷰라는 건물의 개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로 인해 모두 사망하는 꿈을 매일 꾸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스테파니가 잠도 잘 못 자고 대학생활이 막 개판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신의 관점에서 보이는 이 인물이 누군가를 고민하다가 할머니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돼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 꿈이 도대체 뭔지 물어보러 이제 본가에 가게 되죠. 하지만 이 집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스카이뷰 사건은 할머니가 어린 시절 예언을 보고 많은 사람을 살린 실제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 시리즈의 특성상 죽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도 일찌감치 그 점을 알게 되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안전을 강요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가족들은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안전을 강요하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할머니를 미친 사람 취급해요. 결국 이 할머니는 가족 곁을 떠나 외딴 곳에서 이제 혼자 살게 되었던 것인데, 스카이뷰 사건의 꿈을 계속 꾸던 소녀 스테파니가 이런 할머니를 찾아갔던 것이었죠. Every single night it's the same dream. Everyone dies. 이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그 근거로 자신이 정리한 노트 한 권을 보여줘요. 여기에는 1편에 나왔었던 비행기 폭발 사건, 그리고 화물에 실린 통나무가 고속도로에 떨어져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건 등 그동안 시리즈에서 나온 모든 죽음들을 다 설명하는데, 사실은 1편부터 5편까지 나온 이 죽음들이 모두 스카이뷰 사건에서 죽었어야 할 운명들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조금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스테파니는 이걸 듣고 겁에 질립니다. 아, 가족들이 정신병자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러면서 막 이 집을 뛰쳐나와서 막 뛰어가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문을 열면서 스테파니를 잡아요. 평범한 장면 같지만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할머니는 한 번도 이 집 밖을 나간 적이 없던 거예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할머니가 죽음이 다가온 손녀와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던 거였는데,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스테파니는 여전히 할머니를 의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한마디를 하죠. 너가 내 말 못 믿겠으면 내가 직접 보여줄게. 이 얘기 딱 끝나자마자 이 할머니가 죽어요. 이제 그러고 스테파니가 집에 와서 이 공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나오죠, 이 영화의 포인트. 스테파니의 할머니를 포함한 그 스카이뷰 개관식에 참여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죽었어야 될 운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스테파니 할머니가 그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을 다 살려놨다 보니까 이 죽음은 겁나 바빠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 수백 명을 죽이는 속도보다 이 사람들이 애기들을 낳고 번식하는 속도가 더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파니 할머니를 포함한 스테파니의 가족들을 안 죽인 게 아니라 못 죽였던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순서대로 죽이다 보니까.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큰 키포인트인데, 스테파니 입장에서는 이제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조심하면 되잖아요. 근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1편부터 5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뒤에 추모하는 자리에서 결국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Drinks all around.
유리컵이 깨지고 대수롭지 않게 치우지만 음료수 컵에 유리가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Family. You don't get to pick the one you get. Just gotta love the one you got. 평소 할머니를 달갑지 않게 생각한 아들의 의미심장한 건배사. I got it. I don't think you got it. 수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하는 스테파니. 그리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이 가족을 덮치기 시작하고, 과연 그들은 죽음을 피해 도망갈 수 있을까요? Maybe Death's not actually coming for our family. Because that would be crazy. 이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기대되는 포인트가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5편에서 처음으로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 등장했잖아요. 타인을 죽이면 되는 거. 그러면 타인의 삶의 운명이 나한테 온다. 그런 장치가 하나가 새로 추가돼서 이번에 6편에서 이 장치 하나로 정말 많은 뭔가 설정들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점 하나 기대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죽음을 보는, 이 예언을 하는 가장 먼저 시초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할머니. 그 할머니가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1편부터 5편까지 나왔던 이 떡밥들을 회수하겠지? 라는 기대감이 되게 컸어요.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살해하면 운명이 바뀐다 라는 설정은 주인공들이 사용하지 않고요. 2편의 킴벌리가 죽음을 속여 살아남은 점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죽음을 상대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없어서 5편까지 다 본 사람이라면 살짝 식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1편부터 5편까지의 떡밥들을 이 할머니라는 캐릭터로 풀어낸 점 덕분에 서사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14년간의 공백이 있음에도 그 시절 감성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If you can see how all of this fits together, we might have a chance. Good luck.